여러분의 온라인 계정 정말 괜찮을까요?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들이 있었죠. 오늘 이걸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공격 기법이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쿠팡만의 문제가 아닌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사이버 보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바로 그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쿠팡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마 최근에 내 계정은 괜찮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내 계정은 안전할까요? 네, 바로 이 숫자 3,370만. 이게 이번에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고객 계정의 수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대체 뭐가 유출되느냐? 바로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에요. 쿠팡은 결제 정보는 안전하다라고는 했지만요. 사실 해커들한테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이걸로 뭘 하냐? 바로 피싱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을 속여서 더 큰 정보를 빼내려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에도 몇 번이나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심지어 쿠팡은 ISMSP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최고 등급의 정보보호 인증까지 받은 회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다는 건 이 인증 제도가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공격 기법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사실은 아주 흔한 우리들의 습관을 노린 거거든요. 바로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해커들이 다른 데서 훔친 아이디랑 비밀번호 목록을 가지고 다른 사이트들을 마구 찔러보는 거예요. 왜냐? 어딘가 하나는 똑같은 걸 쓰겠지 하고 베팅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커가 A라는 사이트에서 아이디랑 B번, 그러니까 열쇠 뭉치를 한가득 훔쳐요. 그리고는 자동 프로그램을 쫙 돌려서 쿠팡, 지마켓 같은 B, C, D 사이트의 문을 하나하나 다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열리네? 하는 문이 바로 여러 사이트에서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바로 여러분의 계정인 거죠. 정말 무섭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건 절대 쿠팡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온라인 생태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쿠팡 사태 터지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마켓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는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의 증거인 셈이죠. 이 표를 좀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이 크리덴셜 스토핑 때문에 과징금을 맞은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인터파크, SK스토어, 피해자 수랑 과징금 액수를 보면 이제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 군데서 뚫렸다고 다른 데까지 줄줄이 뚫리면 안 된다. 애초에 기업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로그인을 막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기업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손 놓고 있느냐? 아니죠. 이 시스템적인 위험에 맞서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을 보면 약간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는 느낌이에요. 한쪽에서는 이번 쿠팡 사태의 원인이 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딱 묻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새로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5,747억 원입니다. 이 돈은 대부분 재해복구 시스템, 영어로 DR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걸 강화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처럼 큰일이 터져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서비스를 바로 복구할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디지털 비상발전기 같은 거예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대부분이 서버랑 스토리지, 그러니까 핵심 시스템을 위한 쌍둥이를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한쪽이 갑자기 멈춰도 다른 쌍둥이가 바로 이를 대신해서 서비스가 끊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왜 지금 이 시점에 디지털 방어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까요? 우리는 곧 육지나 AI가 모든 걸 연결하는 그런 초연결 사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 자동차, 집,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편리한 만큼 위험한 게 뭐냐면 해커들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문이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비밀번호, 사이트마다 다르게 쓰는 거, 그리고 2단계 인증, 귀찮아도 꼭 설정하는 거. 이런 아주 간단한 습관들이요. 사실은 그 어떤 복잡한 기술보다도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터진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디지털 사회가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해보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육지와 AI가 만들어갈 엄청나게 편리한 세상? 과연 그 밑바탕은 안전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